여기 이것도 가져가. 효준이 이거 가져가. 자, 이게 그 3의 배수 만드는 거 있잖아. 3의 배수 맞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3의 배수를 만든다라는 건 세 장을 뽑아서 3의 배수를 만들 때 이게 3의 배수를 어떻게 형성할 수 있느냐. 우리가 모든 자연수를 3의 배수를 기준으로 해서 나눌 수가 있어. 어떤 식으로 나누냐면 첫 번째는 3k-2의 종류의 숫자랑 3k-1의 종류의 숫자랑 3k의 종류로 나눌 수 있다고. 그러니까 3k-2라는 건 뭐냐면 1, 4, 7 이런 숫자들. 그리고 3k-1은 2, 5, 8 이런 거. 그리고 3의 배수는 3, 6, 9 이런 식이야. 이렇게 왜 종류를 나누냐면 지금 여기서 이런 종류의 숫자들을 3장을 뽑아서 더할 거야. 그럼 더했을 때 3의 배수가 되려면 예를 들어 3k-2라는 숫자를 3개 더해봐. 어떻게 돼? 12잖아. 3의 배수가 되지. 그지? 근데 그 3의 배수가 되는 게 이런 이제 3k-2라는 종류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지. 이런 종류의 숫자는 3k-3k1-2, 3k2-2, 3k3-2 이렇게 3개를 더한 것과 같아요 지금. 그럼 이렇게 3개를 더하면 어떻게 돼? 9k 3으로 묶어가지고 k1, k2, k3 그리고 마이너스 얼마야? 6이죠. 그럼 얘가 전체적으로 3으로 묶이잖아. 그러니까 3의 배수가 되는 거야. 즉 이런 종류의 3개를 더하면 3의 배수가 된다 안 된다? 된다. 마찬가지로 이런 종류의 숫자 3개 더해도 3으로 묶이지. 그러니까 3의 배수가 되는 거죠. 이런 종류의 숫자 3개를 더해도 3의 배수. 그럼 또 어떻게 3의 배수가 될 수 있어? 얘 하나씩 뽑아서 더하면 이거 더해봐. 그럼 몇 K야? 9K-3 3으로 묶이지? 3의 배수가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럼 지금 3의 배수를 만들 수 있는 게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1, 2, 3, 4 주잖아. 1, 2, 3, 4 1, 2, 3, 4에서 여기서는 1하고 4밖에 없죠. 그리고 여기는 2밖에 없고 여기는 3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 있는 종류 3개 고르는 경우 여기 2개밖에 없어. 근데 여기서 3개 여기서 3개 이렇게 고르는 건데 이게 숫자가 사실은 뭐 1부터 10까지 이렇게 가야지 이제 우리가 이제 풀만한 문제가 되겠죠. 그래야 이걸 써먹을 수 있는 건데 여기 숫자가 4개밖에 없으니까 사실 이렇게까지는 굳이 풀이를 안 해도 3의 배수가 될 수 있는 거는 세 자리 자연수의 합이 뭐가 되면 돼? 3의 배수가 되는 것만 찾아도 되는 거죠. 뭐 있어요? 1, 2, 3 또 1, 2, 4 안 되죠. 1, 3, 4 안 되고 2, 3, 4 그러니까 요거 나열하는 거 몇 가지? 어? 6가지. 이거 나열하는 거 몇 가지? 6가지. 그래서 12가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 이제 뒤에 문제 풀다 보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 1부터 10까지로 이제 바뀐단 말이야. 그러면 1부터 10까지 바뀌면 예를 들어서 1, 2, 4, 7 그 다음에 2, 5, 8 3, 6, 9, 10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3의 배수를 만들어야 돼. 그럼 어떻게 만들 수 있어? 첫 번째 요 종류 3개를 골라. 몇 가지야 이거? 4P3 그죠? 여기서 3개 골라서 만들어 3P3 여기서 만들어 3P3 이렇게 되겠죠? 구하고 그 다음 네 번째는 여기서 하나씩 뽑아가지고 나열해도 되죠? 그럼 하나씩 뽑으면 4C1 3C1 3C1 뽑아놓고 나열 몇 팩? 3팩 해가지고 이제 다 써가는 거지. 그지? 그렇게 해서 이제 푸는 문제였습니다. 3의 배수는 이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3의 배수 딱 보면 3k-2, 3k-1, 3k로 분류해서 숫자들을 분류해 놓고 봐야 된다. 알겠니?
또 126쪽 65번. 65번 ABCD의 조건에 대해서 x1, x2에 대해서 x1이 x2가 아니면 x1, fx 이게 뭐야? 그렇지 1대1 대응이죠. 1대1 대응과 1대1 함수의 차이가 뭐죠? 1대1 대응은 공역과 시역이 같은 거지. 근데 여기서 1대1 대응만 얘기한 게 아니고 임의의 원소 x에 대해서는 요걸 만족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x에서 x로 이제 연결되는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1대1 대응만 하면은 몇 가지예요? 1대1 대응만 하면 1대1 가족권에만 만족하게 만들면 몇 가지야? 4팩이지. 근데 여기서 그 4팩에는 이런 게 들어갈 거라는 거잖아. 24가지 중 하나잖아 이게. 근데 얘는 이제 나 조건에서 위배가 되는 거야. 맞지? 그러면 이제 이런 것도 위배되는 거잖아. 안 되잖아.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다 찾아야지. 이건 다 찾는 거야. 이거 우리가 해봤다. 자기 시험지 본인이 채점하지 않는 거. 그죠? 그 문제잖아. A, B, C, D가 선택할 수 있는 게 A는 누구 선택할 수 있어? A 빼고 B, C, D 이렇게 해서 수용도로 다 찾아야지. 오케이? 이 문제죠. 선생님이 이제 수업할 때 경우의 수가 제일 어렵다라고 했던 게 바로 이런 거야. 그리고 모든 경우의 수는 근본이 뭐예요? 노가다 다 찾는 거야 일일이. 알겠어? 그러니까 너무 기호로 자꾸 바꿔가지고 문제를 풀려면 안 돼. 여기 문제다. 항상 기본적인 나열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화되어 있는 문제들이 있어. 그거는 그냥 퍼뮤테이션, 컨비네이션으로 이제 쭉쭉 넘어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약간 이상한 경우가 있잖아. 여러분들 이런 거 이제 맞닥뜨렸을 때 그럴 때 그냥 하나씩 찾아보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분류를 하시면 돼요. 자, 또 조합? 또 있나요? 괜찮아요? 37번. 자, 분할이네요. 7명을 둘 하나로 나눠라. 그럼 7을 일단 분할. 조짜기부터 해야 돼. 뭐야? 4C2 아니 7C2 5C2 3C2 1C1 해주고 뭐 곱해야 돼? 이게 2명씩 똑같이 묶은 거가 중복되는 게 있다는 거잖아. 그게 나열된 횟수만큼 중복된다는 거니까 3팩분의 1 해주고 여기까지 하면은 조짜한 거고 이거 조짜한 상태에서 4곳으로 배정해줘야 되잖아. 배열 곱하기 얼마? 4팩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무리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우리 기본기인 거 있어.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까지가 수학 하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이제 개념서로 오셔서 확률통계 과목의 이제 1단원입니다. 여기 지금 특강을 수강한 친구들은 이제 3학년 이제 겨울방학 되면은 선생님이 따로 이제 순열 조합 파트는 안 할 거야. 바로 이제 여기로부터 들어갑니다.
우리가 배워왔던 순열은 직순열이야. 직순열. 일반적인 순열. 근데 그런 일반적인 순열과 다르게 조금 특이점이 있는 순열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가 첫 번째가 바로 원순열입니다. 원순열. 이게 뭐냐면 원탁에다가 사람을 세우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을 이제 원탁에다 이렇게 앉혀. 여기 이제 윤술이 앉고, 지수 앉고, 유빈이 앉고, 다은이가 이렇게 앉아. 원탁이야. A, B, C, D라고 해. A, B, C, D. 이렇게 원탁에 앉는 경우의 수를 지금 물어보는 거야, 얘네들한테. 그러면 몇 가지일까? 4명이 그냥 앉는 거니까 4팩이죠. 근데 내가 여기서 바라봤을 때는 지금 이런 배치잖아. 내 눈이 여기 있어. 이렇게 이제 바라보고 있단 말이야. 이쪽 방향으로. 근데 여기서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어때?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근데 사실 요 경우랑 요 경우는 어때요?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 원탁에 앉았을 때의 배치가 이거랑 이거는 같은 배치인 거야. 원에 앉았을 때는. 왜냐면은 그냥 A 기준으로 봤을 때 내 오른쪽에 누가 있어? B가 있죠. 왼쪽에 누가 있어? D가 앉는 거야. 상황이. 그러면 이렇게 앉아도 똑같은 거야. 또 어때? 이런 식으로 가면은 얘네가 이제 하나씩 돌아가면서 여기에 앉는 A, 여기 앉고, 여기 B가 앉고, 여기 D가 앉고, C. 이 경우도 어때요? 똑같은 거지. 그리고 여기에 A, 오른쪽 B, D, C. 이것도 어때? 똑같아진다. 그러니까 원에 앉았을 때는 이렇게 회전하는 경우가 하나로만 취급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몇 명이 앉았어? 우리가 4명이 앉았잖아. 그러면 4명을 일렬로 세우는 직순열로 생각하면은 그냥 뭐예요? 4P4예요. 4팩. 근데 이 4팩 중에 원에 앉게 되면 몇 가지가 중복돼? 4가지가 중복되는 거야. 그래서 4로 나눠줘야 돼. 이게 원순열이에요. 알겠죠? 그럼 만약에 5명이 앉아. 그러면은 몇 팩이야? 5팩을 5로 나눠주는 거야. 왜 5로 나눈다고? 5개가 중복돼서. 5개가 중복돼서.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일반화 했을 때 공식이 결국에는 이렇게 만들어져요. 5명이 원에 앉아. 그럼 4팩인 거야. 7명이 앉아. 6팩인 거야. 이렇게. 근데 이거를 이렇게 공식으로 외우면 안 돼. 절대. 원리를 생각해야 돼. 왜 n으로 나누는지를 생각하라고. 왜 그러냐? 원에만 앉겠어? 아니야. 정사각형에 앉기도 하고 정삼각형에 앉기도 하고 다양한 도형에 앉는단 말이야. 그때마다 경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n으로 나누는지를 생각을 하고 일단 문제 한번 풀어볼게. 6개 배열하자. 몇 팩? 5팩. 5개. 4팩. 어른 둘, 어린이 둘. 3팩이죠. 4명 앉는 거니까. 오케이? 자, 여기다가 이제 원탁에 앉았을 때는 이렇게 그 중복되는 횟수를 나눠서 계산하는구나. 에다가 그 우리 경우의 수에서 배웠던 뭐 이웃하네, 뭐 이웃하지 않네 이걸 이제 추가하는 거예요. 여자 둘하고 남자 4명이 원탁에 둘러 앉아. 근데 여자끼리 이웃하래. 이웃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일단 한 명으로 취급을 하지. 그럼 이 원탁에 몇 명이 앉는 걸로 봐? 5명이 앉는 걸로 봐. 5명이 앉아. 몇 팩? 4팩. 근데 여자끼리 뭐 할 수 있어? 자리 바꾸기 가능하지? 2팩. 그래서 4팩, 2팩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알겠죠? 이게 이제 원순열입니다. 5번 해봐. 7명 AB 이웃
A, B 묶어서 몇 명으로 봐? A, B 묶어서 하면 몇 명? 6명으로 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 그래서 몇 팩? 5팩. 그리고 A, B 자리 바꿔 2팩. 이렇게 되는 거죠. 240까지. 됐죠? 자, 6번도 해볼게요. 6번. 어른끼리 유태, 어른 3명을 하나로 보고 어린이 3명에서 4명 앉혀 3패. 그 다음에 어른끼리 유태 3패. 36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7번. 자, 이제는 좀 상황이 달라요. 여학생 2명하고 남학생 4명이 원탁에 둘러앉을 때 여학생끼리 마주보고 앉는 경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황을 일단 딱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해야 되거든. 자, 여학생 A, B야. 그러면은 이게 원순열이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도 접근을 할 수가 있어. 봐봐. 아까 얘기했던 여기서 4명이 앉았을 때 이 4가지가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4로 나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것도 되는데 이 발상을 이렇게 가져가도 돼. 어차피 이 원탁에 앉는 경우는 어느 곳에 앉아도 어때요? 다 같은 경우로 취급이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 4명이 앉을 때 이렇게 해도 된다고.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여기 4명이 앉잖아. 여기서 이제 윤수리가 와서 윤수리가 그냥 앉아. 근데 윤수리가 앉는 경우는 여기 앉나 여기 앉나 여기 앉나 여기 앉나의 경우가 다 어때요? 다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윤수리가 그냥 어느 자리에 앉든 앉은 경우는 무조건 그냥 한 가지밖에 안 돼. 그럼 윤수리가 앉잖아? 윤수리가 앉는 순간부터는 뭐가 되냐면 얘가 여기에 윤수리가 이제 자리를 차지하는 순간부터는 원순열이 아니게 돼. 왜냐면 윤수리라는 사람이 여기에 앉는 원순열이 아니라고 이게 그냥. 그 나머지 몇 명 남았어? 3명이 남았잖아. 3명이 와서 그냥 앉으면 돼 여기. 몇 팩? 그래서 3팩 이렇게 해도 볼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 윤수리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데 그거랑 별개야. 그냥 여기 앉아야 되는 사람 중에 한 명 골라가지고 그냥 앉힌 다음에 시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마주봐야 되잖아. 그럼 A, B가 마주봐야 되는 건데 그럼 A, B가 마주보고 자리 바꾸고 막 이거 생각할 거 아니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그냥 A를 딱 골라가지고 야 A야 너 가서 일단 앉아. 그럼 A가 6개의 자리 중에 어딘가 앉을 거 아니야. 여기가 먼저 A가 앉았어. 그럼 자연스럽게 B는 어디로 배정돼? 마주보고 있는 자리에 배정이 된다고. 근데 이 경우를 우리가 헤아릴 필요가 없는 거야. 왜냐면 이 문제 자체에서의 조건은 이렇게 앉으라고 정해놓은 거거든. 그러니까 A, B가 이렇게 마주보는 경우는 몇 가지? 한 가지라고. 이미 정해놓은 거라고. 이렇게 앉으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몇 명이야? 4명이 남았잖아. 4명이 이제 앉으면 돼. 그럼 4명이 앉을 때는 이미 A랑 B가 앉는 순간 이거는 원순열이 아닌 거야. 원순열이 파괴돼. 그럼 4명이 그냥 앉으면 돼. 몇 가지야? 4팩.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마주보는 경우. 그러니까 원순열에 대한 개념 자체를 이렇게 접근을 해야 이 부분이 이해가 됩니다. 알겠죠? 이 원이라는 도형의 특이성 때문에 그래요. 8번. 회장, 부회장 4명이 원탁에 앉아. 마주 보아라. 이렇게 2명이 이렇게 마주 보아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원에서는 이미 자리를 배정해 놓고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를 우리가 따로 헤아릴 필요가 없다는 거야. 이게 몇 가지? 한 가지. 회장, 부회장이 마주보고 앉는 건 한 가지. 나머지 애들은 여기 회장, 부회장이 앉았잖아. 나머지 2명 남았잖아. 여기한테 골라줘야 될 거 아니야. 몇 팩? 2팩. 그래서 2가지가 되는 거죠. (3하고 4가) 적힌 구수를 마주보기 배열하래. 원형에 배열하니까 그 원에다가 이제 3하고 4를 여기다가 배열해. 3, 4 배열해. 몇 가지? 한 가지 배열해놓고 이제 몇 개 남았어? 6개가 남았죠. 6개. 몇 팩?
600 하면 끝. 알겠죠? 자, 근데 선생님이 원순열 할 때 아까 그 공식이 있었지만 공식을 외우지 마라 라고 했던 이유가 이런 도형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이것도 봐봐. 어떤 개념이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뭘로 나눴냐면은 이 사람이 앉는 위치가 방향만 바꿔서 봤을 때 동일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 수를 나눴잖아.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이게 정사각형이지. 그러면 일단은 그냥 직순을요 생각하면은 8개 자리에 8명 앉는 거니까 8팩이란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이 여기에 앉는 경우를 생각해 볼게.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이 여기에 앉는 경우랑 또 어떤 위치에 앉는 경우랑 겹칠까를 생각해 봐. 동일한 위치가 어디야? 이 사람. 여기 앉는 거나 여기 앉는 거랑 같은 거라고. 또 여기, 또 여기, 이렇게 네 가지 공간에 앉으면 같은 공간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뭘로 나눠야 돼? 그러니까 4로 나눠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 앉는 거랑 여기 앉는 거랑 어때요? 달라요. 이 사람 만약에 왼손잡이라고 해봐. 밥 먹는데 여기 앉았을 때랑 여기 앉았을 때랑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앉았을 때 같은 위치라고 여겨지는 그 곳만큼만 나눠주면 된다. 근데 얘는 풀이를 좀 다르게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원이라고 생각해놓고 한 거야. 일단 이게 정사각형이지만 원이라고 놓고 생각한 거야. 그러면은 원형으로 배열한다. 몇 팩. 그러면 원으로 놓고 이걸 생각했다면 실제로는 이게 8가지 경우가 다 같다라고 본 거잖아. 근데 실제로는 몇 가지만 같았어. 4가지만 같았지. 그러니까 8가지가 같다라고 봤는데 4가지만 같았단 말이야. 곱하기 얼마 해줘야 돼? 2를 해줘야 돼. 그래가지고. 그래서 7팩에 2를 곱한다. 그럼 이제 1080이 나오는데 이 풀이로 하지 말고, 어? 이게 지금 계산이 똑같아. 7팩 곱하기 2나 8팩을 뭘로 나눈 거? 4로 나눈 거랑 똑같다고 계산이 어차피. 그러니까 요렇게 하세요. 자, 요거는 이제 계산하지 않고 식만 쓸게요. 자, 이건 어떻게 돼야 돼? 11번. 6명이 앉아. 그럼 몇 팩이야, 일단? 일단 안 쳐. 6팩. 근데 겹치잖아. 몇 군데가? 3군데가. 그러니까 3으로 나눈다. 이렇게 계산해. 자, 봐봐. 일단 몇 명이 앉아? 8명 앉지? 8팩으로 시작해. 그리고 뭘로 나눠야 돼, 이거? 어? 2로 나눠야지, 2로. 그러니까 여기 앉았을 때랑 여기 앉았을 때랑 겹치잖아. 2군데가 겹치잖아. 그러니까 2로 나누는 거라고. 여기 앉았을 때랑 여기 앉았을 때랑 겹치잖아. 그러니까 2로 나누는 거라고. 알겠죠? 얘는 일단 몇 명이야? 6명이죠? 6팩 가. 겹치는 걸 찾아. 없지? 그럼 뭐야? 그럼 6팩. 오케이? 이게 이제 원순열입니다. 그 원순열에 대한 이 개념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적용을 시키면 다양한 문제들을 풀이할 수가 있겠죠. 서로 다른 4개의 영역에 서로 다른 4가지를 칠하자. 색칠을 하는데 이게 돌아가는 게 어때? 똑같지? 그럼 원순열 적용되는 거야. 몇 팩? 4팩인데 4가지가 중복된다. 그죠? 자, 이 6등분 6개 영역 6팩인데 얼마로 나눠? 6으로 나눈다. 자, 요거는 정삼각형 4개로 이루어진 건데요. 일단은 전체 도형에서는 원순열이 아니고 요 가운데만 제외하면 나머지는 원순열로 적용되는 형태랑 동일하죠. 그래서 가운데 색칠할 걸 먼저 골라줘. 그게 4가지.
그럼 이제 몇 개 색깔 남았어? 3개 색깔이 남았는데 여기 테두리에 이제 색칠하는 이 경우가 원순열이죠? 그러니까 몇 팩? 2팩. 3가지 색이잖아, 3가지 색. 3가지 색을 여기다가 이제 돌려서 이제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3팩을 3으로 나누니까 2팩이 되는 거지. 4 곱하기 2팩 이런 식으로. (17번) 5개 영역, 5가지 색깔. 어디부터 칠해? 가운데 칠해. 몇 가지? 5가지 칠하고 나머지 이제 모서리 부분 4가지가 남았는데 4가지가 어때? 원순열이죠? 그럼 곱하기 몇 팩? 3팩. 30가지. 벌집인가? 가운데 칠해. 7 곱하기 테두리 6개 칠해. 몇 팩? 5팩. 정사각뿔 바닥 칠해. 5가지. 그리고 옆면 칠해. 3팩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원순열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여기까지가. 그래서 첫 번째 직순열이 아닌 순열, 첫 번째가 원순열이에요. 두 번째는 중복순열이라 그래서 이 중복순열이 어려워. 왜냐면 중복순열인지를 몰라. 문제 풀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직순열이 아닌 경우에 특이한 원순열을 그냥 말 그대로 특이하잖아, 상황이. 그럼 얘는 원순열인지를 딱 판단하고 풀거든? 근데 이 중복순열 같은 경우는 얘가 중복순열인지를 몰라요, 나중에. 그래서 이거는 좀 주의를 하세요. 나중에 문제 풀어보면 내가 뭔 얘기하는지 알 거야. 내용은 간단해. 그냥 중복해서 뽑는 거야, 순서대로. 그래서 굳이 사실 기호로 표현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중복해서 예를 들어 봐봐. 5개 문자를 중복해서 3개를 택해가지고 일렬로 배열하래.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세 자리 만들어 놨는데 중복하지 않을 때는 5P3이었잖아. 근데 중복하게 되면 여기에 고를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5가지. 그 다음 여기 5가지. 그다음 여기 5가지. 이거야, 이거. 이게 중복순열이야. 그걸 우리가 이제 기호로 나타내면은 파이라는 기호로 이제 대문자를 쓴 거예요. 파이. P자입니다. n 파이 r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n 파이 r 이렇게. 그래서 지금 하나가 더 늘어났어. npr, ncr 그리고 n 파이 r 이렇게. 오케이? 근데 이거 굳이 우리가 기호로 나타낼 필요가 있냐고, 이 문제 풀 때. 없잖아. 그냥 중복된 형태의 상황만 판단해서 경우의 수 곱셈으로 연결하면 끝이야, 사실. 그러니까 굳이 너무 여기다가 막 기호에다가 끼워 맞추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 알겠죠? 대신에 이게 중복이 되는 경우는 여기 있는 숫자랑 여기 있는 숫자를 비교했을 때 얘가 더 작아도 돼요,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자가 2개 있어. 2개밖에 없어. 2개밖에 없어. 그럼 이거 이제 중복해서 나열해봐. 몇 가지야? 둘이지. 기호로 나타내면 2 파이 3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 숫자가 더 작을 수도 있다. 파이는 프로덕트의 P자를 나타낸 거고. 봐봐. 계산해봐. 5파이 5의 제곱 이렇게 보시면 돼요. 4의 세제곱 4파이 3 4파이 4 2파이 5 계산에 써주고 n파이 3 6 2 n파이 n 27에 3이죠. 2파이 9 5파이 4 이렇게. 기호에 대한 계산 본 거고. 이제 상황을 좀 볼게요. 이게 지금 중복순열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중복순열로 이렇게 접근을 하잖아. 근데 문제는 이런 상황을 보고 얘가 중복이 돼도 된다라는 걸 판단하고 문제를 풀으라고. 그 상황을 봐봐. 4명이 가서 급식을 정해. 급식을 정할 때 내가 먹고 싶은 게 있는데 내가 먹으면 얘가 꼭 안 먹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 그럼 이때는 중복이 허용 가능하다는 거야. 그래서
네 명이 가잖아. 이게 지금 헷갈려. 봐봐. 이거 4파이 3이냐 3파이 4냐. 이제 여기서 헷갈리죠. 일단 그지? 그러니까 상황을 생각을 잘해봐. 네 명이 같지. 급식을 고를 거야. 내 앞에 네 명이 이제 급식을 고를 거야. 몇 개 고를 수 있어? 예. 3개. 예. 예. 그럼 뭐야? 3의 4승이야. 그러니까 이건 4파이 3이 아니고 뭐였어? 3파이 4였던 거지. 그러니까 이걸 자꾸 기호로 끼워 맞추려고 하면 어때? 헷갈리지. 그래서 이렇게 써서 그냥 계산해라. 수학여행 갔다. 3명의 학생이 각각 6개의 숙소 중 한 군데에 배정되어 잔다고 한다. 숙소를 배정되는 이제 배정받는 경우의 수를 고르래. 몇 가지일까? 어? 16개? 216? 3의 6승이야? 6의 3승이야? 6의 3승이죠. 왜냐면 자, 첫 번째 학생한테 가서 너 여기로 배정될 거야를 할 거 아니야. 그게 몇 가지냐고. 6가지. 두 번째 학생도 6가지, 6가지. 이렇게 하니까 6의 3승이 된다고. 알겠죠? 자, OX로 답하는 8개 문제로 임의로 답할 거야. 첫 번째 문제 몇 가지? 2가지. 두 번째 문제 2가지. 이런 식으로 하겠죠? 8개 문제니까 2의 몇 승? 8승으로 한다. 모스 부호를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신호의 개수. 첫 번째에서 띡, 띠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예요. 남학생들이 군대 가면 이제 하겠죠? 뻥이에요, 안 해요. 몇 가지? 2가지. 두 번째 또 2가지. 해가지고 이제 10개를 채우는 거잖아. 이게 몇 승? 13. 전구 5개를 켜거나 꺼서 만든다. 근데 단 이렇게 읽어야지. 모두 꺼진 경우는 제외할 거야. 신호를 만드는 건데. 전구 5개를 각각 켜거나 꺼서 만들 수 있는 신호의 개수. 각각 신호마다 몇 개의 우리가 신호를 만들 수 있어. 전구마다 2개씩. 2의 5승인데 하나는 빼줘야지. 이게 여기에 마이너스 1이 아니야. 여기가 이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중복순열이 어디에 적용이 되는 거냐면 우리가 이미 배웠어요. 중복순열을 적용해서. 그게 뭐야? 설명했었는데요. 부분 집합의 개수. 집합 A의 원소가 이렇게 있을 때 A의 부분 집합의 개수가 몇 개야? 3개야? 부분 집합의 개수가 몇 개냐고 이거. 부분 집합의 개수 몰라? 8개. 왜 8개야? 2의 3승이잖아. 1이라는 원소를 할 거야 안 할 거야? 할 거야 안 할 거야? 이렇게 고르는 거잖아. 이게 중복순열이잖아. 그래서 2의 3승이 된 거지. 여기서 뭐 특정한 원소를 낀다. 그러면은 이제 1은 무조건 껴라. 그러면은 1의 경우는 우리가 헤아릴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빼고 나머지 2개만. 그래서 3 빼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공식을 만들었었죠. 35번. 천의 자리, 4자리 숫자인데 0이 껴있어요. 그러면 이제 천의 자리 숫자는 0이 안 올 거니까 천의 자리 숫자는 0을 제외한 3가지. 그리고 나머지 자리의 숫자는 중복을 허용할 수 있으니까 4개의 숫자 중 3개를 뽑아 일렬로 나으려면 됩니다. 35. 그래서 이제 4파이 3이 되겠죠. 3 곱하기 4파이 3 192 이렇게. 세 자리 자연수 만들려. 파이로 만들려 하지 마. 그냥 파이로 만들지 하지 말고 이렇게 자연수 딱 만들어. 세 자리 만들래. 자, 여기 몇 가지? 0 빼고 0을 빼고 3가지. 그 다음 4가지 4가지.
네 자리 자연수 중 짝수 만들고 싶대. 짝수. 네 자리야, 짝수. 짝수가 오는 거. 중복 허용한 거야, 지금. 여기 올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0하고 2밖에 없으니까 두 가지 들어가고. 여긴 몇 가지야? 0 빼고 세 가지. 나머지는 몇 가지? 네 가지. 이렇게 되지겠죠. 5의 배수. 다섯 자리 만들으래,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기 뭐야? 0밖에 못 와요. 5의 배수니까. 앞에 몇 가지? 앞에는 세 가지. 나머지 네 가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39번) 여기 해볼게요. 5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5개. 자, 39번은 100. 얘는 이제 500. 41에 200. 50. 308. 마지막 건 어떻게 하는 게 좋아? 전체에서 1이 없는 걸 빼는 게 낫죠? 네 자리 자연수 중 1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를 빼는 거야. 1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를. 네 자리 자연수가 이제 몇 가지야? 이제 500가지잖아. 500에서 빼기 1을 포함한 수의 개수니까 1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1카드가 없어. 1카드가 없을 때 만들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야? 3, 4, 4, 4잖아. 그죠? 곱하면 192. 이렇게. 함수에도 한번 적용을 해보자. 함수에서 이제 적용되는 거는 그냥 함수가 정의되는 게 중복수열이 되겠죠. 왜냐면은 1, 2, 3에서 4, 5, 6으로 대응이 돼야 되는데 1이 고를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3가지, 2, 3가지, 3, 또 3가지. 그러니까 3, 3, 3. 중복수열로 간다. 그냥 함수를 만드는 게 이런 식으로 가는 것도 함수가 되는 거니까 다 다양하게. 45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뭐가 되겠어? 1, 2가 3, 4, 5, 6 칸에 가는 거니까 4제곱. 46은 2의 4제곱, 4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알겠죠? 요게 이제 두 번째 순열인 중복 순열이었고요.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이 문제도 좀 까다로웠었어. 그냥 우리가 순열을 배웠을 때 예를 들어서 서로 다른 거를 나열하는 거는 괜찮았거든. 근데 만약에 서로 같은 게 이렇게 껴있다. 이거 몇 가지야 나열하는 거. 이거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하나씩 다 셌다고. 그지? 근데 이걸 이제 어떻게 보면 되냐면 이것도 마찬가지. 발상은 똑같아. 얘를 A가 똑같잖아. 근데 A가 다르다라고 여겨서 나열을 해봐. 일단 이렇게. 그리고 나열하면 몇 가지니? 5팩이죠. 5팩인데 이 A1, A2, A3가 실질적으로 나열되는 경우는 다 어때? 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5팩 경우의 수 중에 하나의 모양인데 여기서 A1, A3, A2, BC, A2, A1, A3, BC, A2, A3, A1, BC, A3, A1, A2, BC, A3, A2, A1, BC는 이 6가지는 다 어떠냐고. 똑같다고. 그러니까 중복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이게 5팩을 몇 개로 나누면 돼? 6개로 나누면 되는 거야. 근데 이 6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온 걸까? 3팩? 그렇지. 그 3팩이 뭔데? 중복된 거 비슷. 같은 문자가 나열되는 경우의 수만큼을 나눠주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A, A, B, B, C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몇 팩? 5팩인데 뭘로 나눠? 2팩, 2팩 이렇게 나눴으면 돼. 쉽죠? 이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공식입니다.
바로 문제를 정해보자. 자, 6팩을 몇 팩 몇 팩? 3팩 2팩. 왜 나눴는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8개 8팩을 2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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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오케이? 칠 팩을 N, T 겹치죠? 2팩 2팩. 오케이. 8팩을 N 2개, E 2개, T 2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식만 쓰자, 식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거 스킬이 하나 더 생긴 거예요. 상황이 좀 이런 식으로 복잡해져도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는 거야, 이제. 여기다가 이제 앞에서 배웠던 양 끝에 뭐가 오고 이웃하고 이런 게 끼는 거야. 거기다 막 원에다가 막 넣고 막 이런다고, 이제. 자, 양 끝에 C를 고정시키고 배열하래. 그럼 C가 고정이 필요 없고 나머지 요거만 고정 이제 배열하면 되잖아. 5팩을 3팩 2팩으로 나눈다. 10가지가 되겠죠. 양 끝에 A가 오는 경우. 그럼 양 끝에 A를 박아. 이렇게 박아놓고 나머지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와야 되죠.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문자가 뭐야 이제? A, B, B, C, C잖아. 그럼 경우의 수는 얘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되는 거지. 5팩을 2팩 2팩. 오케이? A끼리 이웃하래. 그러면 A를 세트로 묶어버리고 B, B, C, C가 되는 거죠. 몇 개야? 5팩을 2팩 2팩 하는데 3팩을 곱해 안 곱해? 이제 안 곱하는 거지. 이거는 나열되는 경우의 수가 한 가지밖에 없단 말이야. 끝. 55번 해보고 B로 묶고 6팩을 A, B 묶고 C.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개를 뭘로 나눠? 3팩, 2팩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왼쪽 해봐. 5개. 61 여기 시점해야 되겠죠? 56번에 90 180 30 그 다음에 여기 180 90 이렇게 61 자연수 만드는 건데 똑같이 맨 앞에 0이 오는 거 이제 제외해주고 5자리를 모두 사용을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 5자리 중에서 맨 앞에 0이 오는 건 빼줘야 돼. 자연수의 개수는 0이 오는 경우를 제외한 수와 같다. 그래서 요거 5개를 일단 그냥 배열을 하는 거야. 0이 오든 안 오든. 일단은. 그래서 5팩을 2팩 2팩의 계산을 먼저 해. 이 중에서 뭐가 안 된다고? 맨 앞에 0이 오는 게 안 된다고. 근데 그거는 우리가 여기서 구한 거는 맨 앞에 0이 오는 거 신경 안 쓰고 계산한 거잖아. 그러니까 맨 앞에 0이 왔다라고 생각해서 나열되는 경우의 수를 빼주면 되겠죠. 이렇게 발상을 전환하시면 됩니다. 62 5팩에 2팩 2팩 되겠죠. 5 4 3 2 1 30까지 6자리 자연수.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해놓고 난 다음에 맨 앞에 뭐가 오는 거 0이 오는 경우를 빼주는 게 낫다는 거네. 그러면 전체가 어떻게 돼요? 그냥 하면 6팩을 2팩 3팩으로 나눈 거에서 빼는 거야. 앞에 뭐가 오는 거? 0이 오는 거. 그러니까 맨 앞에 이제 0을 박아놓고 앞에 0 박아놓고 나머지 요거 나열하는 거예요.
몇 가지예요? 5팩을 3팩으로 나눈 거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60 나누기 5, 4, 20, 40까지. 이거 3개 한번 해볼까? 네 문제 풀어보시고 이따가 유형 11 특정 순서가 정해진 경우다. 4개의 문자가 있어요. A, B, C, D. 일일로 배열할 건데 A가 D보다 앞에 온다. 자, 이것도 중요한 거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A보다 D가, 그러니까 A가 D보다 앞에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문자의 배열을 할 때 A, B, C, D 이렇게 와야 되거나 아니면 A, D, B, C 이렇게 와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A랑 D의 순서는 이미 어떻게 됐어? 배정이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 A가 들어갈 자리랑 D가 들어갈 자리를 일단 같은 문자로 네모라고 취급을 해버려. A랑 D가 들어갈 자리를 네모라고 취급을 하고 B, C까지 해서 나열을 하는 거야. 이거를 나열하는 거야. 그럼 이게 몇 가지냐? 4팩이 아니죠? 네모라는 같은 것이 있는 문자의 나열이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해놓고 그럼 이게 몇 가지가 돼? 4팩에 2팩이니까 12가지가 나온다고. 그럼 얘를 나열한 12가지의 케이스 중에서 네모 B, 네모 C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네모 B, C 이런 것도 있고 막 다양하게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들어가? 여기에 이렇게 배정이 딱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경우의 수 자체가 그냥 이거를 같은 문자로 취급해서 나열하는 경우의 수랑 어때? 같아진다. 그래서 순서를 정해놓은 경우는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은 특정한 문자 알게를 같은 것으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A랑 D의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들은. 우리는 경우의 횟수만 맞으면 되거든. 그 중간에 과정이 뭐가 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경우의 횟수만 맞아 떨어지면 돼. 그러니까 중간에 과정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바꿔도 된다는 거야. 그 순서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 자체를 나중에 여기다가 배치해준다. A, D 이렇게 배치하면 A, D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지. 그래서 네모칸이라는 같은 것으로 취급을 해서 나열하는 경우의 수랑 같아지는 거예요. 1이 3보다 뒤에 오래. 그럼 숫자 1과 숫자 3은 같은 문자라고 보고 나열을 하는 거야. 그러면 5팩을 2팩으로 나누는 경우의 수가 되겠죠? 60 이렇게. 그러니까 순서를 이미 정해놓으면 같은 문자라고 취급을 하시면 된다. 짝수는 크기가 작은 것이 앞에 오도록 하라. 짝수끼리는 다 같은 문자로 취급을 하는 거죠. 6팩을 4팩으로 나눈다. A와 B의 관계는 순서를 정해놨고 C하고 D의 순서도 정해놨죠. 근데 A랑 C랑 이런 관계를 보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돼? A랑 B랑 같은 문자라고 정해놓고 C랑 D랑도 같은 문자라고 정해놓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네모 2개, 별 2개, EF 이렇게 이제 나열하는 거지. 6팩을 2팩, 2팩.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 같은 것이 있는 수녀를 이용하면 이 최단 경로 구하는 게 이제 증명이 가능해져요. 우리 이거 이제 어떻게 했었냐? 이게 처음에 이게 처음 배웠을 때 경우의 수 했을 때 어떻게 했어 이거? 여기서 여기까지 최단 거리로 간다. 그러면 R11 이렇게 썼죠. 써놓고 여기 이제 2가지, 이 2개 더해서 2가지, 3가지, 4가지, 3가지, 4가지, 5가지, 6가지, 10가지, 10가지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가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보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A에서 B까지 가야 되잖아. 그럼 가로로 몇 칸을 움직여야 돼 일단. 하나, 둘, 셋, 4칸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위로 3칸을 가야 돼. 이렇게 가야 A에서 B까지 최단 경로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여기서 이제 순서를 내가 막 뒤집어도 된다는 거지. 그럼 결국에는 뭐야? 오른쪽으로 가는 거 4개,
위로 가는 거 3개가 각각 같잖아. 같은 것이 있는 순간이에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거 7팩을 뭘로 나눈다? 4팩, 3팩. 이렇게 되는 거야, 계산이. 그래서 가로 칸 하나, 세로 칸으로 하나, 둘, 셋, 4번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냥 가로로 가는 거 문자로 가로로 움직이는 걸 A, 세로로 한 칸 가는 걸 B 이렇게 보면은 결국에는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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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랑 같아진다. 그래서 5팩을 뭐라고 그래? 4팩으로 나눠. 이렇게. 이런 게 자연스럽게 적용되는 거죠. 얘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하나, 둘, 셋. 5팩을 2팩, 3팩. 요거는 7팩을 4팩, 3팩. 오케이? 뭐야? 6개, 2개. 세 개, 5개. 그죠? 이게 뭐야? 8, 4개, 4개. 야, 근데 이게 웃긴 게 이게 뭐냐면 이거 5C3이에요. 그죠? 얘는 7C3이고. 그지? 계산이 8C2라고. 그지? 똑같아, 계산이. 78번. 특정한 지점을 거쳐가는 거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A에서 P까지 가는 최단 경로는 A에서 P까지 갔다가 여기서 갔다가 이렇게 가야 돼. 그러니까 A에서 P까지 일단 가면 4팩을 2팩, 2팩. 6가지. 그 다음 다시 P에서 B를 봐. 3팩을 2팩. 3가지. 그래서 6 곱하기 3에서 18가지. 이런 식으로 가면 돼요. 79번 해봐. 그래서 여기까지. 음. 80번도 하고. 됐죠? (81번) 이렇게 장애물이 있는 경우는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우리가 계산했던 경우로 하면 안 되잖아. 왜냐면은 여기를 거쳐가면 안 된단 말이야. 여기를 못 간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반드시 지날 수밖에 없는 2개의 점을 임의로 찍어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A에서 B까지 가려면 요렇게가 만약에 선이 있었으면은 우리가 5팩을 3팩, 2팩으로 나눠서 계산하면 되는 건데 여기로 가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A에서 B로 갈 때는 요 P라는 점을 거쳐 가거나 아니면 Q라는 점을 거쳐 가는 2개로 분류해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임의의 점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잘 찾아가지고 찍어 주셔야 돼요. 자, 일단 AP 이렇게 A에서 P까지 가는 거 3팩을 2팩으로 나누고, 그 다음 P에서 B까지 가는 게 몇 가지야? 2가지밖에 없죠? 2가지. 그 다음에 A에서 Q로 가는 게 3팩, 2팩. Q에서 B로 가는 건 몇 가지? 1가지밖에 없죠. 쭉 올라가면 되니까. 3가지. 그래서 2개를 더 하는 거야. 요렇게 풀어도 되고요. 근데 얘는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이렇게 가도 돼. 예를 들어서, 여기가 없잖아. 우리가. 여기가 없잖아. 여기가 없잖아. 그러니까 A에서 B까지 가는 걸 구해. 여기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구해 일단. 그럼 뭐야? 5팩에 2팩, 3팩이에요. 그 중에서 여기 없는 부분을 지나는 경우를 뭐 하면 돼? 빼면 돼. 이게 몇 가지야? 1가지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서 이걸 뭐 하면 돼? 빼도 된다. 오케이? 아. 근데 빼가지고 구하는 경우는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구하기로 빡세죠. 여기가 없는 부분을 다 만들어가지고 여기 빼기가 막 중복되는 거 생기고 막 그러니까 골치 아프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 이제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이게 갖다 야지 여기까지 왔다가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가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A에서 P까지 가는 게 P에서 B까지 가는 거 따로 A, P까지 가면 몇 가지야? 4팩, 2팩, 2팩 6가지. P에서 B도 똑같죠? 6가지. 몇 가지? 36가지. 얘 봐라. 얘 어떻게 할 거냐. 그 여기 점하고 여기 점이 없는 거니까 전체에서 여기 2개 점을 지나는 걸 빼는 건데 그렇게 빼다 보면은 여기 점 지날 때 또 여기를 지나 거쳐가는 막 이런 게 겹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빼서 가는 게 좀 어려워. 그러면은 어디를 거쳐가는 거를 이제 정해줘야 되잖아. 그거 정할 때 어떻게 하냐면 요렇게 가는 방향의 반대쪽 대각선에 점을 찍으시면 돼요. 다시. 그러니까 봐봐. A에서 이 연못을 P에서 갈 수 있는 B로 가는 경우는 A에서 B로 가는 요 방향에 반대 방향에 있는 요 부분을 기준으로 점을 찍어주면 된다고. 그러니까 점을 어떻게 찍냐면 일단은 요 점을 찍고 가면 되죠. AP, PB, A, P, B 하나. 그지? 그 다음에 점이 어디냐면 여기서 이제 반대쪽으로 이렇게 그 다음 점은 이렇게 대각선 타고 내려오는 거야. 이렇게 요 점 찍으면 돼요. 요 점 이렇게 Q A Q B 가는 경우 그리고 이렇게 반대쪽 여기 한 칸 내려오는 거 여기 R A R B 이렇게 세 개 점으로 분류해서 놓고 보면 이게 반듯하게 이렇게 직선으로 내려오는 것은 아니지만 거쳐갈 수 있는 경우가 일로 가는 방향의 이제 반대 대각선 부분에 해당되는 영역이니까 이렇게 해서 찾아주시면 된다. 그러니까 하나를 여기다 찍으면 바로 이웃에 있는 대각선 하나는 무조건 찍는 거야. 알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더 점을 내가 그럼 이렇게 찍으면 안 돼요? 이렇게 찍으면? 이렇게 찍으면은 내가 이제 어디를 찍으면 돼? 이렇게 찍으면 요걸 찍으면 돼. 이렇게. 그럼 하나가 더 필요해. 어디? 요거 이렇게 찍는 거야. 근데 이렇게 찍으면은 얘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여기 왔을 때 일로 갈 거냐 일로 갈 거냐 또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런 부분에 신경을 써줘야 되잖아. 그러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냐면은 이 모양 자체가 이렇게 코너에서 코너로 이렇게 연결되는 요런 지점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Q의 위치가 여기보다는 요 부분에 위치하는 게 좀 더 적합하다 이거지. 그러면은 이제 요렇게 하나 나눠지고 요렇게 나눠지는 거니까. 딱 꼭지점에서 만나는 요 부분. 아니면은 그리고 나서 여기 찍으면은 이제 요렇게 A에서 여기까지 갔다가 요 부분으로 나눠지는 거니까. 딱 적당하죠.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찾아가지고 점으로 찍어주시면 돼요. 여기가 가장 적합한 형태가 된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 앞에 아까 안 한 거 있죠? 16쪽? 여기 세 문제 먼저 풀어보시고